일본에서만 현재까지 1600만 관객을 동원한 재팬니메이션의 새로운 바람, 너의 이름은 리뷰입니다. 산골짜기에서 살고 있는 여고생 미치아는 촌장인 아버지와 신사 집안의 풍습으로 인한 주위의 시선을 힘들어하는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제발 다음 생에는 도쿄의 잘생긴 남자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간곡한 소원을 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도쿄의 남학생이 되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한편 도쿄에 있는 타키라는 남학생은 산골짜기의 소녀가 되는 꿈을 꿉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꿈,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 꿈이 아닌 생시였습니다. 서로의 몸이 뒤바뀌게 된 것을 알게 된 이 두 주인공은 서로의 몸이 바뀔 때마다 룰을 정하면서 서로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꿈이 끝나버립니다. 과연 둘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1000년 만에 찾아온다는 이 혜성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일본의 감성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찐입니다. 네, 이 영화 아직 안 보셨어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영화 보고 오셔야죠. 네? 영화 보고 오세요. 네? 물론 오늘의 리뷰는 스포일러를 크게 담고 있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후반부의 이야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우니까 영화를 보고 오시면 더 제 리뷰를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제 첫 번째 소감은, 우와, 말도 안 돼. 야,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이 되게 만들지? 말도 안 되는 소재들이 만나서 말이 되게 만드는 영화, 그리고 그 울림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화였는데, 원래 이 영화들 중에는 어떤 특정한 장르라서 가능한 영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액션이라서, 코미디라서, SF라서, 뭐 좀비물이라서, 그래서 가능한 여러 가지 소재들이나 이야기거리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만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연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장르의 특성을 고민하지 않고 어떤 장르가 되거나 어떤 매체가 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영화들이나 만화들을 되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영화는 자신들의 장르와 그리고 소재, 거기다가 이 만화라서 가능한 여러 가지 표현력들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면서 관객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영화입니다. 일단 초반까지만 해도 감동이 크진 않았어요. 그냥 뭐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 뭐 일본의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냥 뭐 평범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느낌이기도 했어요. 뭐 그림도 나름대로 잘 그렸네 그랬는데 갑자기 중반에 탁 하고 상황이 반전돼 버리죠. 우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관객들을 넋이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반 이후부터는 이 영화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드라마가 돼요. 미스테리와 판타지와 SF적인 느낌,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긴장감까지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영화입니다. 사실 초반부에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이 두 주인공이 몸이 바뀌고 나서 야, 그냥 번호 알아가지고 연락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냥 뭐 주소라도 교환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바로 이 중반 이후를 딱 지나면서, 아, 그래서 안 됐던 거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야, 앞으로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말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반 이후부터는 정말 120% 이상 몰입해서 이 영화를 보기 시작을 했고, 그 극장에 있던 많은 관객들 역시도 굉장히 몰입해서 영화를 즐기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다가 사건이 쭉 진행이 된 이후에 후반부에서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던 여러 가지 판타지와 반전과 미스테리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한 줄기 실가닥처럼 쫙 모아지면서 끝나게 되는 그 순간에는 저는 이 영화는 인터스텔라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르로도, 이런 소재로도,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이런 감동과 울림을 같이 전달할 수 있구나. 감독은 미쳤구나. 사실 저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그 철학적인 면을 너무 싫어해요. 인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러쿵 저러쿵 했지. 운명은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연이 어쩌고 저쩌고 인류는 어쩌고.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런 장면이나 이런 대사가 나오면 그냥 스킵했어요. 그거 안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철학적인 걸로 가려고 하면서 이야기가 정말 지루해지거든요. 사실 이 영화에도 그런 소재들이 사실은 들어있어요. 그런데 관객들을 억지로 설득을 시키거나 구차하게 뭐 이렇게 막 구질구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소재나 설정들은 이 영화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일 뿐이죠. 뭐 운석 충돌, 그리고 신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내력, 그리고 영혼이 뒤바뀌는 설정, 사실 이것들이요 전부 말도 안 되고 정말 판타지스러운 혹은 굉장히 SF스러운 그런 소재와 설정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일상적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독특한 설정들이 영화 속에 등장을 했을 때 관객들이 이 설정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관객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이 설정들에 대해서 2차 저차 9차 저차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설정에 구멍이 생겨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몰입도를 방해하게 되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SF나 판타지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관객들의 몰입도를 완전히 방해하는 요소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영화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설정과 소재들을 전달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관객들이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게 오로지 이 주인공들의 이야기만 따라갈 수 있게 아주 친절히 잘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이 스토리의 과정 자체는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이 본 친구한테 야, 이 영화 내용이 뭐야? 아마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이 이야기를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이 영화는 사실 되게 복잡한 영화지만 관객들이 굉장히 쉽게 따라갈 수 있게, 캐치할 수 있게 아주 친절하게 정말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관객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면들을 보게 되고 많은 이야기들, 많은 장면들을 접하게 되면서 영화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했다라는 느낌을 관객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내용은 복잡하더라도 각 장면들은 굉장히 생생하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죠. 그만큼 관객들에게 많은 서프라이즈를 선물을 했다는 거고 그게 제대로 잘 먹혔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최근에 뭐 일본의 스튜디오 지브리가 뭐 해체됐다, 뭐 혹은 일본의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점점 옛날 같지 않다, 죽어간다 라는 어떤 위기가 있었는데 신카이 마코토라고 하는 넘사벽의 존재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뭐 포스트 미야자키 뭐 이런 표현 쓰지만 그런 표현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에게는 그냥 신카이 마코토 자체가 이제는 재패니메이션의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의 전작이었던 초속 5cm나 언어의 정원 같은 경우에는 살짝 지루하기도 했고 아름답지만 그렇게 인상적이다, 그렇게 특별하다라는 느낌은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요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영화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영화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굉장히 보고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만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연출, 만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묘사, 만화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림이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들을 굉장히 즐겁게 만들고 절대로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죠. 캐릭터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 두 주인공은 특별한 게 없어요. 정말 평범하게 그지 없습니다. 네, 그냥 작화 자체도 그냥 남학생의 모습, 여학생의 모습이에요. 뭐 어떤 외모적으로 굉장히 어떤 개성이 있다거나 뭔가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졌다거나 개성이 있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자체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인공들이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고 혹은 저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일 수도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슴으로 웃길 수 있는 영화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무래도 SF고 이 감독 자체가
옛날 어떤 작품,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작품들에서 굉장히 영감을 받아서 소재로 쓰인 어떤 소품이나 장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영화는 2번, 3번, 여러 번 관람을 하다 보면 그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메타포들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이런 메타포들은 보통 SF 영화에서 많이 쓰는데 이런 정말 일상적인 애니메이션에서도 우리가 분석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혹은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너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영화 관람 이후의 재미까지 전달해주는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음악도 너무 좋아요. 한동안 일본 음악, 밴드의 음악을 거의 잊었다시피 했는데 간만에 또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또 좋고 또 그 가사 하나하나에도 사실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뭐 뜬금없이 갑자기 왜 영화에 음악이 이렇게 나와 하는데 마치 일본의 그냥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을 보는 느낌도 들거니와 동시에 가사 안에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영화를 풍부하게 만들고 영화를 보고 나와서 OST를 다시 한번 찾아보게 만드는 그런 또 힘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찾아온 1200년 만의 혜성이 연결한 운명적인 사랑,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하고 평범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니까요, 추천드리는 영화니까 꼭 극장에서 이 영화 관람하시고 이 기분 좋은 이런 감정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엉준이 앞으로의 영화 리뷰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 다음에 만나요. 안녕.